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루스 정상윤입니다. 오늘 정상윤의 100만 달러 원탁회의에서는 황금의 로드맵,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머리 아픈 우리 돈 문제, 돈. 또 연말에 돈 쓸 일 많으시죠? 또 연말 연초 돈 쓰기 좋은, 그 돈이 많이 필요한 또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파울루스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황금의 로드맵. 자, 오늘 아주 손쉬운 제가 해결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신다면 아마 머리 아픈 돈 문제 다 해결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 보여주시죠. 이런 비행기 타고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시는 그런 꿈들 많이 꾸시죠? 네. 해외여행, 여행. 우리 항상 생각해도 마음 편해지는 그런 상상의 주제입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요소를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해외 이렇게 가본 나라가 몇 나라가 되시나요? 한 3개국, 5개국, 10개국, 전 세계 220개 국가가 있는데 얼마 정도의 나라를 가보셨나요? 살아생전에 또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도 많잖아요. 물론 국내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좀 삶을 누리면서 자유로운 여유를 가지면서 또 가족들과 또는 혼자서라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여유를 나누면서 인생의 뭔가 멋과 그런 찾으면서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돈. 재정적인 안정이 있고 뭔가 부유함이 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돈 걱정과 이 돈에 대한 고통이 가장 심각한 고통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요 사진은 뭐냐면요. 그 타워 팰리스 고층부에서 저 이 잠실 쪽, 그 송파 그쪽을 이렇게 탁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2롯데월드 이렇게 짓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호텔이나 아니면 63빌딩이나 남산타워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 상가, 집 정말 많은 건물이 있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주인 없는 건 없어요. 주인 없는 건. 귀신 나오는 흉가도 이제 주인이 다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휴전선 이남부터 시작해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과연 주인 없는 부동산이 있느냐 말이죠. 주인 없는 부동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채, 수만 채, 엄청나게 많은 이 아파트, 강남에 사실 이런 아파트 두 채만 딱 갖고 계시면 어지간한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죠. 다 분명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 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인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 중에서 1억짜리는 없죠. 최소 6, 7억 막 10억 막 넘어가는데 여기에 내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내게 없으니까. 평생토록 내 거로 소유하지 못하고 사니까 인생이 진짜 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그래다 돈 문제 때문에 항상 가로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제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또 인생에 살다 보면 사고가 뻥뻥 터진단 말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서 돈 문제가 터진다든지 그때마다 우리는 이 돈 문제, 돈 걱정으로 항상 인생을 시달리게 됩니다. 자, 돈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자료 보이시죠. 자, 이게 돈이죠, 돈. 네, 5만원권 화폐입니다. 근데 과연 돈만이 돈이냐? 돈이 돈입니까? 이 돈만이 돈은 아닌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 뭐냐면요.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이것만 돈이 아니고 사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이 좀 고급 볼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몽블랑 볼펜이라는 건데 이거 꽤 값이 나가는 거라서 지금 제가 중고시장에 내놔도 어느 정도 값어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 좀 최신 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 지갑에 물론 현찰도 있지만 거기에 또 제 무슨 귀중한 우리 딸내미 사진도 있어요. 이건 저한테 돈이 된단 말이죠. 교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휴지가 있어요. 휴지 이렇게 막 휴지 더러운 막 휴지가 오물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도 돈이죠. 왜 돈이냐? 이거 치우려면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돈입니다. 마이너스 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장비도 사실은 다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가상각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도 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누군가하고 싸우다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을 다친 것만큼 어떤 장애 또는 어떤 다친 치료비만큼을 제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몸도 어떻게 보면 다 이 돈덩어리죠. 왜냐하면 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성인까지 20세까지 키우는데 우리가 돈 얼마 들죠?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뭐하면 최소 인력 들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도 결국 돈이란 말이죠. 돈.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 갖고 싶은 모든 그런 물질들이 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교환 가치라는 것이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발명이라고 어떤 역사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돈이에요. 돈. 다 돈.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해서 재미있게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돈 문제로서 가로막히고 돈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돈에 대해서 따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제가 참 그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궁금하게 여겼는데 학창시절 때나 언제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그러니까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뭘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건 어떤 공식적인 교육 과정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태인들 전 세계에서 금융적으로 가장 똑똑한 민족의 유태인들은 이 1살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평생토록 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판 난다. 그러니까 1살 때부터 저축을 교육하고 투자를 교육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저도 돈에 대해서 금융회사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배우게 된 것이지 일반적인 제가 직장 생활하고 나서는 잘 못 배웠겠죠. 세금이 뭔지 그냥 맨날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내긴 내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돈을 또 예를 들어서 버는 만큼 얻을 만큼 써야 되시 이게 맞는 비율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맨날 시달리고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돈에 대한 지식, 돈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되게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문도 없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냥 이런 돈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하는 그런 학원 같은 거 한번 차려보고 싶습니다. 최소 물론 이런 것도 오늘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랄 수도 있는데 왜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시켜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계속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저금에 저축하는 습관을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금통에 돈 넣는 습관 계속 제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돈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부모님한테 돈에 대한 교육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자제분들한테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예. 빚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자료 보시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돈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저의 주장이고 저의 철학입니다만 그것을 우리 시청자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연초에 이 100만 달러 원탁회의 초기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오늘 그 황금의 로드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은 임기가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한. 근데 재벌이나 부자는 임기가 없죠. 예, 그 다음 부유함마저 자식한테 상속되죠. 그러니까 부자나 재벌이 더 강력한 권력을 지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세상을 거의 뒤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권력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권력자보다 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건 결국은 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패러디한, 풍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사실입니다. 부자의 망나니 아들은 정신만 차리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자의 현명한 아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일하고 허리띠 졸라가며 저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 부자인 부모를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출생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노릇인 것이죠. 사람한테 가격 매길 수 없지만 사람한테 가격이 있죠. 사람의 무슨 가격? 신용의 가격이 있습니다. 신용. 사람한테는 가격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신용이 가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죠.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아주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신용도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금리 자금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사채나 그러한 자금들을 쓰게 돼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한테 가격은 없지만 그 사람의 신용은 가격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돈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실상
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고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모르고 답답해 하시는데 막상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면요.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진짜? 네.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노력해서 부유하게 살던가. 사실 누구나 노력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 경험상 보니까 노력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럼 노력해서 부유하게 살던가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그러니까 돈 없어도 내가 가진 것 갖고도 그냥 만족해서 사시든가 아니면 정말 노력을 집요하게 하셔갖고 부유하게 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빨리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사는 동안 돈과의 투쟁을 멈출 수 없게 되시는 거죠. 항상 돈 문제 갖고 시달리게 됩니다. 자, 항상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성경이나 아니면 불경이나 그런 고대 성인들의 책을 보면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나오죠. 예, 이것도 약간 패러디한 내용이긴 한데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설파하신 그 현자분들은요. 대신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을. 예, 공자님도 사실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가족을 버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욕심 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잘 살려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때문에. 저도 혈혈단신이라면 뭐가 그렇게 큰 돈 필요하겠습니까? 제 야망이랄지 그런 거면 조절하면 되겠죠.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큰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사실 뭐 이마트 코스트코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다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데. 근데 가족이 있게 되면 이마트도 가야 되고 코스트코도 가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홈플러스 이런 데 가는데 혼자는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서 버스 타고 택시 타봐요.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또 차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체면도 있고 뭐 하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많은 돈을 필요하게 됩니다. 예, 태어날 때 돈 필요한 거 잘 아시죠? 예, 산후조리원 해야지, 뭐 산후비용도 있어야 되고, 아이 태어나면서 신생아한테 들어가는 돈이 꽤 생기듯이, 우리가 죽을 때도 돈 없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연구 없이 죽으면 또 국가에서 그 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마저도 우리가 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의 순간에서도. 종교단체, 신조차도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 예, 물질이.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극락 가자, 천국 가자, 내 세상이 좋다 한다 하는 그런 종교단체에서조차도 기본적으로 헌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물보다 진한 혈연관계도, 예, 물보다 진한 혈연관계도 빚이나 돈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죠.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예, 물보다 진한 이 가족관계, 혈연관계도 결국은 빚 앞에, 돈 앞에 산산이 흩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불공정한 규칙에 지배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거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죄졌을 때 정말 최고의 변호사, 전관예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관예우 받는 그런 그냥 변호사 쓰시는 거하고 국선 변호사하고 같은 결과 나오나요?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실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금융기관도 웃기나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은행에서 ATM 기기에서 돈을 뽑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근무 중, 그 영업시간에는 업무시간에 가보면 ATM기에 돈을 뽑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영업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ATM에 돈을 뽑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죠.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10,000원을 뽑으나 100만 원을 뽑으나 수수료는 항상 똑같단 말이죠. 800원 아니면 900원, 1,000원. 그죠? 그러니까 10,000원 뽑으면 10,000원에 맞게끔 뽑아야 이 수수료가 나와야지 합리적인 건데 10,000원을 뽑으나 100만 원을 뽑으나 수수료는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10,000원이 필요하거나 100만 원이 필요하거나 은행은 항상 돈을 번다는 것이죠. 일정률로. 그죠?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금액에 맞게끔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항상 보면 ATM기 수수료가 매년 이익의 가장 아주 큰 폭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100만 원 이상은 또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필요하면 수수료를 또 무조건 2번 내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돈을 또 거액예금 예치하신 분들은 VIP 센터에서 따로 상담 받으시고 전문 PB 가보고 거의 모든 곳에 수수료를 내질 않아요. 거의 뿐만 아니라 특판 예금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지배받는 룰이 틀립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 불공평한 것 자체가 인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으신 분하고 돈이 많으신 분하고 틀려요, 룰이. 완전히 틀려요, 룰이. 이게.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큰 보험 가입하시면 고액 할인인 게 있어갖고 또 할인율을 또 적용받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큰 자금 예치하고 굴리신 분들은 이 거래세 같은 거 다 수수료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은 분하고 큰 분하고 많은 분하고요, 지배받는 룰 자체가 틀립니다. 이 세상은. 예. 그러니까 차 운전할 때도 내가 경차 끌고 다닐 때하고 외제차 끌고 다닐 때하고 틀리잖아요, 벌써. 이 시내버스가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면 함부로 못 끼어드는데 이 수리비 나오면 큰일 날까봐. 근데 경차나 이러면 좀 푸대접 당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이런 불공정한 규칙에 많이 노출되고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돈에 대해 교육해 준 것은 없고요. 악마가 있다면, 악마나 마귀가 만약에 있다면 사람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뭐냐?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예, 그 사람을 이렇게 찌들게 하거나 아니면 부유함으로 병들게 하거나 부유하게 사람을 망치는 것이죠. 방탕하게 만들고. 예, 돈은 맞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또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지는 거 맞죠? 돈이 사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게 되면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사실 돈이 전부에 가깝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자료 보시죠.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일전에 방송했던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30일 벌어서 30일 일하고 하루 벌고 30일 이 시간은 주어진데 30일 내내 소득이 발생하고 부자와 이게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 쓸 시간은 30일 필요한데 돈 들어온 시간 하루. 30일 내내 소득 들어오죠. 여러 가지 기타 소득, 가처분 소득, 이렇게 부동산 소득 들어오니까 게임이 틀리지 않습니까? 1년에 12번 들어온 그 돈 갖고 365일 살아가는 사람과 365일 내내 365일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하고 틀린 것이죠. 인생으로 따져도 이제 기대수명 90세가 넘어가, 9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40년도 채 못 보는데 그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주 어렵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부양해야 돼, 자식도 부양해야 돼. 아주 어려운 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룰이 자꾸 틀리죠. 다음이요. 자, 부자의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계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신 분들 어떤 특권이 있나요? 병에 안 걸리나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좀 질병을 덜 걸릴 확률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수명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질병에 어느 갑자기 또 큰 병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부자의 특권은 딱 하나.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시간의 자유로움. 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게 노동 아닙니까? 우리가 직업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내 시간을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시간을 팔아갖고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그 시간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부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자, 그럼 부자가 아닌 분들은 어떠한 반복 패턴을 갖고 계신가? 이거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요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뭐냐면 모으입니다. 모으되 결국은 더 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벌고 쓰고 계속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은 안 되고 모이는 건 별로 없고 항상 허덕이고. 그러나 부자의 패턴은 어떨까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벌고 쓰고 모으고 굴리고 지키고 주고 이렇게 되죠. 벌고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모여져요. 그 모은 거 갖고 어떻게 해요? 굴리죠.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면 이 굴리는 투자 자산 자체가 내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든가. 그럼 이 굴리는 것을 또 잘 지키고 그리고 지킨 것을 또 준다는 것이 말하면 결국은 베푸는 겁니다. 투자하는 건데 미래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 또는 이 베푸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를 더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그것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인맥관계를 쌓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점 이 부의 패턴이 점점점 강화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이 부자는 특징이 뭐냐면요. 벌고 쓰는 게 아니라 버는 것 자체를 모으면서도 벌고 굴리면서도 벌고 지키면서도 벌고 주면서도 또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그냥 일해서만 버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계속 돌리면서 돈을 더 크게 벌더라는 것이죠. 반복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꾸준히 반복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치를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돈과 시간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공식입니다. E는 mc제곱, 에너지는 물질과 빛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이다.
제가 만든 법칙은 삶은 돈 곱하기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소용이 없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고통받고 살면은 그 삶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일 죽거나 아니면 수명이 너무나 짧으면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균형점을 맞춰야지만이 삶이 완성된다. 이것을 제가 공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시간은 의미 없고 시간 없는 돈은 부질없다. 돈과 시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인생에서 어쩌면 조화를 찾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비교해서 황금의 로드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돈과 시간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서 보면 네 가지 행동 특성이 나옵니다. 자, 돈도 벌고 시간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 이쪽이죠. 운동하고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독서하고 신앙과 봉사 이런 것들의 특징은 마음의 평화를 주죠. 특징이 건전한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빡신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이쪽 분면에 속한 것들은요. 돈을 별로 잘 안 써요. 아니면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다른 걸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쪽 행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잘 살게 돼 있어요. 특징이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 직업을 통해서 일에 기쁨을 찾고 독서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나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또 돈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벌어들이게 되니까. 그럼 최악의 행동 뭐겠어요? 반대로 돈과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바로 범죄, 마약, 과음, 흡연, 중독증이. 올해 이제 담배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십시오. 이 방송 들으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 꼭 담배 끊으세요. 그러니까 돈 날리죠. 시간 날리죠. 인생 망치는 행동들이죠. 이게 범죄, 뭐 마약이나 과음, 흡연, 각종 안 좋은 중독적 행위, 게임 중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을 날리고 돈을 날리죠. 자, 부자들이 가장 또 많이 하는 행동들이 그거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도우미를 고용하고 직원을 고용해서 시간을 번단 말이죠. 돈을 써갖고. 그러니까 돈은 줄이지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 그 반대로 이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에요. 이게 결국 시간을 팔아서 노동, 직업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을 해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절약,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해서 택시비 아끼고 이런 행동.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가난해지게 돼요. 이 행동을 많이 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지출, 변동지출, 투자, 저축. 네, 이것이 이제 황금의 4분면이라고 표현합니다. 황금의 로드맵인데요. 단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5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저축하기가 힘들어지시죠. 그럼 발전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110년 동안 이 조사한 거예요. 경제학과에서. 그랬더니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일정한 확률이 나오던데 이거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축도 그냥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뭘로 결판나느냐면요. 여기가 많아지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예.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자꾸 이게 있어야지 사람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주식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마음 편하죠. 대신 발전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자산의 증식 속도가 아주 늦어지게 되죠.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식이 깨이면서 이 투자 자산이 어느 순간에 내 전체 먹을 걸 책임지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정지출이 사람을 망치죠. 왜냐? 고정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재정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죠. 이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을 고정지출이라고 변동지출은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을 망치는 고정지출이 뭡니까? 빚 갚는 거죠. 빚 갚는 거. 빚 내는 것은 순간이지만 빚 갚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재정적인 리스크가 닥쳐갖고 빚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늘어나죠. 자꾸 늘어나다 어느 순간에 빚을 갚는 일에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여기를 다 잡아먹어서 그 사람이 개인 파산이 되거나 재정적으로 큰 봉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셔야 돼요. 전체 가게에서 아니 개인에서 내가 지금 현재 벌어서 돈을 쓰는데 저축이나 뭐 지출을 하든 저축을 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고정지출 25%, 변동지출 25%, 저축 25%, 투자 25%가 가장 알맞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통해서 이쪽으로 자산을 자꾸 이전시켜서 투자금을 불리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고정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재정적 리스크가 아주 증대되면서 그분의 직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한순간에 가계조정이 파탄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거 항목 보여드리는데요. 변동지출은 결국 줄일 수 있는 거, 뭐 차량 유지비, 외식비, 휴가비 이런 거 다 변동지출이고 고정지출은 월세 나거나
주택에 관련된 대출 같은 것들,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재세, 그러니까 못 줄이는 것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이런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금은, 저축은 은행에 집어넣는 거 있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투자는 주식이나 아니면 펀드 상품이나 이 연금보험 같은 이런 것도 다 투자 상품입니다. 예,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꼭 써보셔야 돼요. 어떤 표로 제가 보여드리냐면 다음이요. 가족끼리 한번 모이셔서 또는 개인께서 이렇게 항목을 다 적어보세요. 한번 다 적으셔서 과연 어떠한 비율이 나오느냐. 25, 25, 25, 25, 25 이렇게 딱 나오셔야지 가장 완성적인 비율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가게에서 아니면 나 개인이 얼마의 비율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측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의 로드맵을 많이 못 적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 개인 재정 또는 가계 재정에서 균형점과 목표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도 다 못 모아요. 이게 어디로 간지 항상 알 수 없고 항상 뭔가 힘들고 이 답이 없는 거죠. 계획이 안 세워지고 목표점을 알 수 있으니까 나이는 먹고 계속 뭔가 내가 이 노동의 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목표점이 없으니 계획이 없을 것이고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황금의 로드맵을 반드시 꼭 적어보셔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자, 황금의 로드맵의 주요 항목을 적을 수 없다는 것은 가계재정 또는 개인재정의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지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정지출의 비율이 높으면 가계재정의 위험도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지출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통신비 같은 것들, 통신비 같은 것도 좀만 더 알아보시고 하면요. 휴대폰 요금 같은 거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 같은 거를 잘 활용하셔서 저는 무제한 요금 쓰는데 데이터 막 이전시켜서 제 부인은 아주 싼 요금제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정지출을 줄이는 게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수기 뭐 이렇게 하시는데 물 끓여 드세요. 물 끓여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5,000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얼마예요? 그냥 30몇만 원. 결국 40만 원 돈 그냥 없어지는 거죠. 웬만한 적금 수익률보다 그게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수기 같은 거 끊으시고 렌탈 같은 거 다 그런 거 끊으셔야 됩니다. 고정지출 항목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월 평균 소득액 대비의 전체 지출액의 비율이 50% 상회하면 발전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축 부문에서 투자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 자산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되게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네. 저축이 능사가 아니죠. 저축을 해서 투자 자산으로 자꾸 옮겨갖고 내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는 하지만 투자 자산을 자꾸 이전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학습과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 SS증권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적 지출이 중요하듯이 계획적인 저축도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 거 필요하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게 필요하듯이 저축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년, 10년, 30년 이런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배분. 그래서 이 목적이 3년짜리 그냥 단기 작은 목적인지 최소 5년에서 10년짜리 롱텀의 중장기 작은 목적 마련인지 아니면 평생을 걸쳐서 내가 해야 되는 연금이랄지 노후 목적에 대한 어떤 설계랄지 포트폴리오 배분이 없게 되면 소위 말하면 그냥 내가 집 짓는데 그냥 콘크리트만 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멋있는 집이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설계가 필요하듯이 집 지을 때도 멋있게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하듯이 개인 재무 상태도 똑같습니다. 자, 황금의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십자표로 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똑같은 답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쪽 분면에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이쪽 분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출, 변동지출, 고정지출, 이것들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가계재정의 어떠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적어보시고, 오늘 2% 끝나시고, 좀 그래도 파울로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백지에다가 십자가 딱 하고 난 다음에 변동지출, 고정지출, 저축 투자하셔갖고 과연 우리 가게가 지금 어떠한 비율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연말연시에 돈 쓸 일 많고 돈 들어갈 일 참 많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가 중요한 건 알지만 돈 문제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공부는 해보셨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의 문제에 전파하시고 돈 문제에 대해서 온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해결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과 또 행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갖고 큰 돈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돈 걱정을 안 하시는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울로스 정상은 $100만 원탁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